첫 번째 달려보죠. 배우 안세하 학폭 의혹입니다. 자, 영화, 드라마에서 조연급 감초 연기로 유명한 배우 안세하 씨. 자, 중학교 동창생의 학폭 고발로 논란이 커지고 있던데요. 자, 배우 안세하, 본명 안재욱이 일진 그중에서도 짱이었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안세하는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등을 종횡무진하며 조연을 맡아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안세하 학폭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중학교 동창생인데 당시 안세하가 덩치가 아주 컸고 복도에서 동급생에게 시비를 거는 일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안세하가 일진 무리를 데리고 교실 옆에 있는 급탕실에 글쓴이를 끌고 갔고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배를 콕콕 쑤시며 위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진 무리 중 한 명과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시켰고 이에 못 이겨서 싸우니까 집단 구타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글쓴이는 경남 창원 연고지 한 야구단을 응원하고 있는데 안세하가 식으로 참여한다는 게시물을 봤다면서 우리 아이가 보게 될 경기에 안세하가 악마 같은 모습을 숨기고 시구하는 걸 볼 수 없다 이러면서 폭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학폭 논란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첫 번째 폭로, 소속사는 즉각 사실 묵은 반박. 그러면 또 추가 폭로, 줄줄. 자, 그런데 이번 건은 조금 다른 것이 또 다른 유명인의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슷한 패턴인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바로 소속사 반박이 나옵니다. 모두 사실 무근이다. 특히 소속사, 기획사에서는 매니저로 해보니까 심성이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폭로가 이어졌어요. 동창생이고 이 사람은 현직 교사라고 합니다. 모두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이들한테 학교 폭력 안 된다. 그런 친구 도와줘라. 방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끄러웠다. 이 얘기까지 추가로 밝히고 있고요. 또 만약 법적 공방을 벌인다면 본인은 폭로자 편에서 들겠다라고 얘기도 동족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좀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후배 같은데요. 이 일진 맞다. 유명한 일진 맞다. 그러면서 우재야 너도 알잖아라는 글을 누구요? 썼습니다. 우재가 모델 주우재 씨입니다. 아, 그래서 두 사람 같은 창원의 그 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주우재 씨하고 안세하 씨하고 뭐 둘 다 문제가 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예, 요즘 뭐 예능을 종횡무진하는 모델 주우재 씨를 가리켜서 야, 우재야 너도 저 형이 일진이었던 거 알잖아. 뭐 이런 또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직까지 주우재 씨는 이런 어떤 지적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아이스크림 패대기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야심한 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 뭘 먹을까 고민도 잠시 냉동고 문을 열더니 하나 골랐어. 자, 그리고 집어 들고 키오스크 쪽으로 다가가서 자, 뭐 할까요? 아,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휘적휘적하죠. 바코드 인식기 놔두고 애먼 곳에만 갖다 댑니다. 이거 왜 안 돼 이거?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2차 도전. 휘적휘적 될 리가 없지. 자, 급기야. 에이씨 안 먹어 이씨. 저 귀한 걸 갖다가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그냥 놔두고 그냥 쌩 가버립니다. 자, 이 그나마 도둑질한 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어차피 못 파는 건 매한가지. 왜 M1대다 저걸 갖다 대냐고요. 네, 지난 8일 새벽 인천광역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취한 듯이 휘청거리던 남성이 키오스크에서 바코드가 인식이 안 되니까 보신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진 건데요. CCTV를 통해 이 실시간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보자가 매장 내 방송으로 제자리에 놓고 가셔야죠. 왜 던집니까?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하고요. 남성은 키오스크에 바코드 인식기가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 바코드 인식기는 키오스크 옆에 있었습니다. 남성이 던지고 간 아이스크림은 뚜껑이 열린 채로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거.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대야 되는데 그냥 그 키오스크에다가 된 거죠. 남성이 던지고 간 아이스크림은 뚜껑이 열린 채로 바닥에서 녹아버렸고요. 결국 제보자가 직접 닦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닦으면서 너무 모멸감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은배 팀장님, 어르신들이 이 키오스크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 제보자가 방송 제보를 끝까지 망설였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그동안 누군가 그 매장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잠을 잔다든지 근거를 털어간 일이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한 번은 상습절도가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아마 보냈는데 새벽 이상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겁이 났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불안하니까 매장을 또 한동안 못 나갔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속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고려 중이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봐 지금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매장에서 해코지를 하게 되면은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고요. 또 그리고 신고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보복을 하게 되면은 특가법상 보복 범죄가 되면은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과자 주문했더니 점점점. 자,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띵동,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사일 배송. 자, 그런데 과자들 사이로 알록달록 화려한 상자가 눈에 띄อง. 가만 보자. 자, 마사저? 마사지건? 나 이거 시킨 적 없는데 뭐지 하고 포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봤더니 당신의 뜨거운 밤을 책임집니다. 성인용품이었습니다. 자, 주문한 과자 대신 성인용품. 만약 1인 가구였다면 와우 득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이들 먹이려고 주문한 과자 사이에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득템까지는 아니면 나배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일일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킨 과자 3개에 2개는 제대로 왔어요. 근데 하나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뭔가 성인용품 1개로 보이는 게 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 관리 긴 줄 알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주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과자 3개 시킨 거 맞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죠. 아이들이 보면 엄마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넌 몰랐지? 화를 내야 돼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수가 아니고 직원이 혹시나 나 어떻게 좀 하려고 고의로 한 거 아니냐 의심을 좀 했다고 그러고요. 당연히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마트 대형 온라인 센터에게 이거 혹시나 누가 실수했는지 좀 확인 가능하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온라인 마트에 센터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대범한 도둑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방을 맨 여성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한 스포츠웨어 매장으로 옵니다. 자, 쭉 의상을 살피더니 어머 이건 내 스타일이야. 자, 저렇게 가방을 딱 골라 들고 뒤쪽을 쓱 한번 보죠. 사장님은 카운터에서 손님과 한참 대화 중. 자, 반대쪽 매대로 와서 가방을 계속 보는 척 하더니 아유 좋은 거 없다 하면서 슝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훔친 가방을 들고 쇼핑몰 출구 쪽으로 총총. 자, 지팡이를 짚은 도둑이라. 저 도둑 할머니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장치로 저 준비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제보자께서는 평택역 쇼핑몰에서 스포츠웨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지팡이를 짚은 60대는 이제 좀 훨씬 넘어 보이시는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방을 보다가 30초도 안 돼서 저렇게 들고 나간 겁니다. 이 사장님은 뭐 훔쳐가는 것도 못 받고 잠깐 있다 나갔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고 어르신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금방 나갔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봤는데 이렇게 개수를 세보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백이 11만 9천 원짜리로 주력 상품이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CCTV를 불러봤더니 이제 저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걸리면 어떻게 뛰어가시려고 저렇게 대범하게 훔쳐가시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기에는 지금 CCTV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걸리셨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나의 호구 남편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원하셨어요. 네, 형 누나에게만 호구처럼 약한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약 30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요, 시어머니의 재산 몫까지 첫째인 아주버님한테 상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고 시어머니도 사연자 부부가 모셨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할 때도 사연자에게 어린 시조카를 떠안기면서 몇 년 동안 돌봤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정이 어려워진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주버님은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어려울 때면 매번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급기야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40이 된 조카의 차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이가 무려 40인 조카도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사연자가 남편을 뜯어말려 봤지만 남편은 부수적인 비용까지 다 부담하면서 중고차를 사줬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치아가 안 좋다는 시누이를 위해서 500만 원을 들여서 임플란트도 다 해줬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시간 안매들, 또 그런 부탁을 다 받아주는 남편 때문에 정말 기가 찬다고 하는데요. 사연자가 그만 받아주라고 따져도 받지만 남편은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를 쳐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든다고 합니다. 시간 안매들에게만 바보처럼 덮어주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게 따지고 말고 할 계제가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다혜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네 집안 식구들한테 당신 그저 현금 인출기야. 당신 형도 모자라서 이젠 그 아들 지훈이 놈까지 지 작은 아빠를 호구 취급하는 거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은 왜 못 보냐고. 그리고 상희 아가씨도 그래. 이가 흔들리면 지 서방한테 부탁해야지 왜 친정 오빠한테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해.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음은 남편이에요. 참나거 참 저 말 맞네 거 참. 조용히 좀 해. 중고차까지 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형님뿐 아니라 지훈이하고도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이거 왜 이래. 한 가족이라고. 당신은 가족한테 쓰는 돈이 아깝니? 다혜 엄마, 이게 다 업이야, 업.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우리 다혜랑 은배한테 돌아온 거라고. 어리석기는 X입니다. 예,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주던 중고차를 사주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옆에 있는 게 중요한 아내인데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아내의 허락을 받고 해줘야 되지. 아니 간이 배밖에 나왔나 자기 멋대로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이거 안 됩니다. 어쨌든 남편은 아내 말을 존중해서 아내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만사가 편한 거예요. 자, 팀장님, 여기서 돌발 퀴즈요. 사모님한테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조용히 해.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못 해봤다. 아, 그렇군요. 그냥 조용히 큰 소리 못하고 조용히 하면 안 될까? 이런 수준.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좀 비상식적이죠. 도대체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무슨 뭐 숨겨진 이유가 있나? 뭐 아버지 같아서 이런가? 아니면 세뇌당했나? 아니면 무슨 고마운 사건이 있었나? 아니면 뭐 책 잡혔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 몇십 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다 큰 40살 아들의 중고차를 사주고 그 부인의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남일 수도 있는데 막 임플란트까지 다 해줘야 되고 게다가 뭐 어머니도 모시고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상식적인 수준인데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해준 것도 좀 상식을 넘어서지만 부인이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해줘야죠. 너무 부인으로서는 화가 날 텐데 시끄러, 가만히 있어, 뭐 조용히 해. 이거는 정말 가정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세상에 시누이 임플란트를 왜 해줘? 그걸 왜 해줍니까? 야, 이게 이제 영화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 권리라고 받아들인다. 예. 아마 형제 또 시누이까지 모두 그렇게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법률적 얘기를 좀 하면 예. 낭비하는 사람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재벌이고 엄청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막 뿌리고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보자 아내의 설명에 따르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쓰거든요. 기부하고 이래 주는 거로 보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걸 한정치산자라고 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선고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봐서 그래 보입니다. 형이고 동생이 여동생이고 뭐고 간에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 뇌의 일정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통제가 안 되면 통장을 뺐든지 뭐 다 경제권을 뺏어버리든지 안 되면 후견인을 두든지 이런 방법을 전 택하는 게 맞지 않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진짜 진지하게 말씀 주셨어요. 좋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그동안 이걸 어떻게 다 참고 사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돈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시간 안매들도 너무한데 이렇게 아내한테 강압적으로 대하는 사연자 남편분도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을 보면요. 퍼플앤블루님은 남편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의 가족은 아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꿈꾸는 뭉치님, 받는 사람은 받는 데만 익숙하고 주는 사람은 주는 데만 익숙합니다.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이혼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커스텀님은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